I guess I really want to make sure that there is a good future for humanity, and that we're on a path to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universe, the meaning of life, why are we here, how do we get here, 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and all these fundamental questions, we must expand the scope and scale of consciousness. 안녕하세요. 현재 전기차 시장의 1등은 테슬라이고 2인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중국의 비아디인데요. 그야말로 무섭게 쫓아왔습니다. 매출부터 판매량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언론 매체에서는 비아디가 테슬라를 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테슬라의 가격 전쟁이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잘 나가던 비아디의 매출이 감소를 하는데요.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기만 했던 비아디가 매출 부분과 순이익 부분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일론 머스크 형의 가격 전쟁 전략이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다라는 것이 현재 숫자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테슬라가 만약에 가격을 떨어뜨리고 혼자서만 수익이 감소가 됐다라면 그 전략은 당연히 실패를 했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훨씬 더 큰 손해가 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매섭게 쫓아오는 비아디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아디의 성장이라고 말한다라면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팍팍 밀어줬지만 이제는 슬슬 보조금도 폐지가 되고 있고, 테슬라랑 비교해서 조금 더 싸고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어필이 되었다라면 지금 테슬라의 모델3가 엄청나게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가격적인 이점 역시나 테슬라에게 밀리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테슬라의 치킨 게임이 슬슬 다른 기업들을 망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본다라면 비아디가 완성도가 높아서 소비자들이 구매를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가격이 싸고 보조금을 많이 주니까 선택했던 차량이 비아디가 아닐까. 비아디뿐만 아닙니다. 자율주행 기업 모빌라이 역시나 이번에 가이던스 하향 조정하면서 이 모든 것이 테슬라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모빌라이 자율주행을 안 쓰니까 상관없는데 많은 중국 기업들이 모빌라이의 슈퍼 비전을 사용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빌라이는 중국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구조인데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한 방을 먹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테슬라가 최근에 수익을 조금 감소시켰던 전략이 다른 기업들에게는 훨씬 더 큰 악영향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비아디랑 모빌라이가 이 정도 충격을 받았다면 레거시 업체들은 어떨까요? 제너럴 모터스, 폭스바겐, 포드 다들 정말로 테슬라가 미울 것이고 일론 형의 전략은 그대로 정확하게 먹혀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최근에 모델 3Y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구글 서치 역시나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만큼 더 많은 소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아무래도 모델 3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가격을 보고 처음에는 모델 3로 서치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다 보면 모델 Y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차량은 모델 3랑 Y인데 테슬라가 가격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고차를 구매할 이유가 없죠. 그냥 새 차를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인데요. 모델 S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뿐만 아닙니다. 유럽 시장에서도 테슬라 vs 나머지 테슬라가 압승을 거두고 있는 것들이 현재 숫자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에게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조금 몇 프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점유율 1등을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주주분들이 오히려 광고를 만들어서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 형 자체가 사실상 최고의 셀러브러티가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생산과 딜리버리 대수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물류팀들은 아주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테슬라의 가격 전쟁 전략은 수많은 경쟁 업체들을 무너뜨리고 파산시킬 것입니다. A great car, true luxury car, and we're going to make more affordable products as we go mid-decade with our mid-size platform, middle of the decade. That's where we'll be becoming much more competitive in the 50,000 price range.
그리고 루시드가 회장이 교체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요. 그만큼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루시드의 경영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현재 빈 살만 형의 직속 부하가 루시드의 새로운 회장이 된 만큼 루시드도 경영 부분에서 조금 변화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루시드가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숫자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당연히 기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있다라면 가이던스 상향 조정일 것인데요. 불케이스로 본다라면 1분기 때 2300대 생산이 되었는데 셰리 누님께서 2분기 때 꽤나 좋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분기 때 4000대, 3분기 때 4000대, 4분기 때 루시드 에어 포텐셜 폭발하면서 6000대를 찍을 수만 있다라면 가이던스 초과 달성이 나오면서 주가는 크게 상승을 할 텐데요. 베어 케이스로 본다라면 지금 상태에서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번 1분기 때 그냥 가이던스 12000대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면 새로운 주식 가격의 상승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루시드 대량 생산 성공 시나리오를 본다라면 현재 포르쉐 타이칸이 분기당 1만 대를 찍고 있죠. 그래서 루시드 에어를 통해서 4만 대 그리고 그래비티를 통해서 분기당 15,000에서 2만 대 가량을 찍을 수가 있다라면 루시드 역시나 10만 대를 달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루시드 10만 대 찍으면 처음으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 분기점 통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루시드 저가형을 기대를 하시는데요. 럭셔리 차량으로 10만 대를 찍어야지 저가형으로 넘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루시드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림이 나오겠죠. 에어와 그래비티 고가 차량 10만 대, 저가형 30만 대, 그 외에 에너지 배터리 팩, 시어랑 박스콘에서 나오는 매출 이 4개의 요소가 완성이 돼야지 루시드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우량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그러려면 우선 럭셔리 세그먼트에서 10만 대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피터 형 좀 제발 말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테크 게임 체인저 기술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에어랑 그래비티를 통해서 10만 대 달성을 못한다라면 루시드는 그저 그런 회사로 남을 거라는 점인데요. 자꾸 이렇게 기술력만 이야기를 한다라면 빈 쌀만이 형께서 차라리 루시드랑 시어를 합병시키지 않을까. 마치 토요타와 렉서스의 관계처럼 말이죠. 우선 차량 대당 수익률만 본다라면 당연히 비싼 차를 팔면 수익이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 테슬라랑 벤츠, BMW가 판매 대수도 높으면서 판매 대당 수익률 역시나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벤츠, BMW 수익성을 따라가는 것이 맞고 시어 브랜드는 토요타, 비아디 수익성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요. 하지만 럭셔리 브랜드 중에서도 저렴한 모델들이 있습니다. 아우디 A3, 캐딜락 CT4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35,000달러대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럭셔리 세단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시드가 저가형 전기차를 내놓는다라면 5만 달러의 럭셔리 차량이 될 것인데요. 정말로 갈 길이 바쁩니다. 이제는 생산 기술력에 대해서 말해야 될 때가 아닐까. 중국 기업들도 테슬라처럼 기가프레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고 점차 많은 기업들이 기가프레스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시장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오히려 에어택시 쪽에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조비랑 토요타가 드디어 대량 생산을 슬슬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에어택시가 되었던 전기차가 되었던 메인 베이스는 배터리 기술력입니다. 과연 이 섹터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누가 될 것인지 살아만 남는다라면 바로 템베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들어가세요.